작은 신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작 자기 카르텔에게는 관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국회 일요일도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을 사는 주진우 의원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타임머신 조작이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선과 대선, 총선 타임머신 조작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오후 1시에 발표돼야 할 투표율에 미리 11시 30분에 접속을 한다. 그 이야기는 1시간 30분 뒤에 확인하고 기재해야 할 숫자를 지연해서 입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선거죠.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47곳, 대선에서 26곳, 총선에서 44곳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을 사는 남자 주진우. 자, 미래에서 온 선관위 국민에 대놓고 우롱하는 것이냐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6월 5일 10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싸움 8월 10일 오늘까지 66일째입니다. 자, 66일 동안 국민의힘 중진 의원 나으리들은 무얼 했을까? 윤상현 지난주 히트쳤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윤상현 국조 특위위원장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투표율 조작이다라고 보는 것은 선동이다. 자,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정선거 팩트다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요. 지금 타임머신 조작 증거를 내놓는데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장이다라는 사람은 이것을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자료 제출 받은 거 가지고 뭐 조작이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상현 의원처럼요.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자들은요. 삼족을 멸할 상황입니다. 영모나 다름없죠. 이준석 같은 거는요. 당을 나가가지고 분탕질하면서 창당을 했습니다. 요거 영모나 다름없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소장파다라고 하면서 품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이다라는 핑계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합당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동훈에 대한 복당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이 질환병의 시작은요. 저는 김영삼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중진들의 정치 인생 하나씩 까보면서 왜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이가 맞지 않는지, 그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민주당 당사로 옮겨야 하는지, 자,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수 우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자, 7.7 입틀막법 시행 후에요. 우파 유튜브 탄압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파들의 집중 신고로 인해 가지고요. 노출 클릭 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멤버십 가입으로 김영윤TV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눈에 띄게 꼴배기 싫은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당사자니까. 자, 윤상현은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온 인물입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했죠. 자, 오늘 그 이력의 본질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배신의 정치, 사생의 정치, 당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웃기고 자빠졌네. 오로지 나를 위한 정치. 자, 특검에서 윤상현 불렀는데요. 두 번도 안 부르죠. 이준석도 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요. 두 번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짜미짜미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8월 9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들 금요일이면 펜을 놓는데요.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에 국회로 모였습니다. 자, 선관위 투표자 수 미리
허위, 기입을 밝히면서 선관위 특검 가동과 이재명이 끌고 있는 이 합수본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대선 총선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가 선관위 특검 통과시키면서 뭐라고 했죠? 선관위 서버까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정당성을 확보했고요. 자, 그런데 타임머신 조작이다라는 물증 앞에서도 윤상현은 이준석의 오더를 받았는지 이것을 다 선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66일째 올림픽 공원에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 네 눈에는 안 보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분노 포인트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 선관위 편에 서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온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당보다는 자기를 우선한다라는 거. 특검이 두 번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병이 얼마나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꼴배기 싫은 아니 삐까삐까 조경태 한번 보십시오. 조경태 국민의힘에서 6선 의원입니다만 3선은 민주당에서 했고요. 나머지 3선은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지역이 아니라 좌파가 우세한 지역에서 당을 갈아타면서 이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박쥐 정치인이 아닐까. 자, 주호영도 국민의힘 6선입니다.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의 창당 멤버였고 또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총선에서 공천 탈락에 불복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다시 복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권선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분이긴 한데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경험도 있고 이래저래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었죠. 자,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요. 당을 쭉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경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당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을까? 지금까지 당보다는 개파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요 국민의힘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밥상을 탁 엎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서 붙어인지 시발점을 보자라는 거죠. 저는 김영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정치 뿌리는요 원래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운 야당 민주화 진영이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에 신민당에서 김대중과 함께 대표적인 야당 민주화 투사로 활동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질산 테러를 당했다라고 혼자 주장을 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이준석 빌도 나기도 했습니다. YH 사건으로 의원직 제명을 당하면서 부마 항쟁이 촉발됐습니다. 5.18 기념일에 23일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23일 간디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단식 투쟁을 했죠. 야, 이재명도 생각이 나네요. 즉 김영삼의 정치 뿌리는 김대중과 같은 민주당 계보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김영삼이가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 민주당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1990년도에 여소 야대 정국에서요 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자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 공화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3당을 합당했다라는 거죠. 본인은 이것을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도 이걸 변절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이요.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보를 타고 들어온 인물들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남 방직 아들 김무성이죠. 김무성은요 김영삼의 정치 인생의 자본을 대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필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의 합당과 한동훈의 복당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투명해. 자, 이게 국민의힘의 시작부터 새겨진 질랄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병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순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박지원이가 라디오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탄핵 가결에 20표 정도 필요하다라고 김무성한테 얘기했더니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안전하게 40표를 들고 온 게 김무성이다 라고 말이죠.
김무성은 이 발언을 부인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표를 규합했다라는 것은 언론만 쳐봐도 확인되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유승민도 함께 탄핵 국면 전면에 섰습니다. 이때 이런 말도 있었죠.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다음 대통령이다 라고 말이죠. 자, 같은 당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내부 총질의 정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이준석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중동이 띄운 이준석. 자,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배신자들에 대한 용서를 못하는 보수 유권자들은요, 김무성과 유승민을 철저하게 선긋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준석을 꺼내 들었죠. 정치 생명을 이식받은 이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올랐습니다. 이 사이에 나경원 의원도 이 여론조사 그 바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요때 튀어나온 게 명태균입니다. 요때 명태균하고 김종인이가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플랜을 짰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밖을 향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론자다라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진짜 애국자들을 향해 가지고 코인팔이 틀딱이다 라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죠. 성상납 사건. 성상납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답을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윤핵관이 자신을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작업질을 한 거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뭐 했습니까? 당 시끄럽게 하고 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당까지 했죠. 이거요, 조선시대로 비유하면 역적모의한 겁니다. 대역죄인이죠. 구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과 복당과 합당을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계 잔존 세력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왔죠. 이번에 평택 유이동 의원입니다. 자, 이 사람 바른정당에서 창당 함께 했고요.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고 복당했습니다. 김대중과 함께했던 김영삼의 3당 합당, 그리고 김무성과 유승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준석까지. 자, 이준석은 부정선거 밝혀내지 못하도록 선관위를 쉴드 치고 있죠. 자, 이런 사태들을 거치면서 이 개파들이요,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습니다. 원칙 없는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자기 카르텔에는 관대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대안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보면요, 냉정합니다. 오히려 양심이 있다라고 저는 또 볼 수도 있는데요. 리스크가 있는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이요, 스스로 탈당을 합니다. 나중에 꼼수 복당도 하지만요. 김남국, 그 다음에 저기 포르노 장경태, 이런 것들 문제가 되자마자 당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죠. 민주당의 장경태, 민주당의 김남국.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탈당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자가 당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뭐 합니까? 언론과 함께 뭐 합니까? 가처분 신청합니다. 요것도 이준석 효과죠. 참 못된 이준석 효과. 배현진도 가처분, 김종혁도 가처분.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흐지부지. 그런데 한동훈은 또 가처분 신청 못합니다. 왠지 아시죠? 당원 게시판 논란, 그 사건이 가처분 신청하면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게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을 스스로 감추고 싶으니까 가처분 신청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확장이다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중도 확장 타령하면서 선거에서 이겼냐? 졌죠. 매번 졌죠. 중도 확장은요, 조중동이 만든 허상입니다. 조중동이 지도부를 꼭두각시처럼 운영해야지만 좋죠. 그래서 조중동이 꽂은 이쁜 뻘락지들 지도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타령합니까? 안 하죠. 미국 같은 경우 중도 타령합니까? 안 합니다.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진짜 선거 전략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전투력 제로.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은요,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우는 전사들을요, 극우몰이하면서 거리두기 합니다. 이것도 못된 이준석 효과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남 대첩 이어가고 전국적으로 세이브 코리아를 외쳤던 진짜 애국자들 지지율 빵빵 터졌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전국민 50%. 그때 일 좀 해라.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앞장서가지고 제도권에서 움직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아라.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43%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남 대첩 이어갈 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우르르 떼거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통과되자마자 깜짝같이 사라졌죠.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조중동 언론과 민주당이 구구몰이하면 방어가 아니라 선긋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거리인지 학을 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투사 제대로 대우합니다. 이 차이가 지지율의 차이고 선거 결과의 차이다라는 거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남방직 김무성 돈으로 김영삼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에 앉아 있습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면에 섰었죠. 조중동이 띄운 이쁜 뿌락지 이준석 국민의힘에 똥칠하고 나갔습니다. 유이동 같은 유승민계 잔존 세력들은요 지금 당의 중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에는요 이준석 똥찌끄레기들 김재섭이 김용태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윤상현이 타임머신 조작이다라는 빼박 물증 앞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선동이다라고 하면서 올림픽 공원 66일째 싸우는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요. 김대중과 갈라서고요. 3당 합당부터 시작해가지고 5.18을 성역화 만들어주면서 보수를요 무한 욕바지로 만든 김영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윤정부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칠불사에서 코파고 땅파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물고 늘어졌던 이준석 이 사태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되어 온 국민의힘의 고질병, 지랄병입니다. 작은 신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작 자기 카르텔에게는 관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신상필벌하지 않으면요 당은 죽습니다. 후퇴조항 없습니다.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탈당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자들 영구 제명으로 본보기 삼아야 됩니다. 몽둥이가 약이죠. 중도 확장이다 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서요 선명한 가치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민주당이 명청대전으로 지금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가 조강특위 가동시켰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죠. 적과 화해를 제안하는 자가 배신자다. 이준석 똥에 한동훈 똥까지 얹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알아서 걷어내야 되겠죠. 김영윤 TV였습니다.